세상의 당연함에 질문을 던지는 채널 진리 찬남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MBTI 뭐예요? 요즘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혈액형보다 먼저 MBTI를 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개팅에서도 묻고 회사에서도 묻고 친구를 사귈 때도 묻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는 INTJ가 연애하는 법, ENFP가 화나면 생기는 일, ISTP가 연락 안 하는 이유 같은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말 사람의 성격을 4글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MBTI는 과학일까요? 아니면 그냥 재미로 보는 성격 테스트일까요? 오늘은 전 세계 수억 명이 사용하는 MBTI의 탄생부터 현대 심리학의 평가까지 냉정하게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MBTI를 심리학자가 만든 줄 압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MBTI를 만든 사람은 전문 심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작가 캐서린 브릭스와 그의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였습니다. 이들이 영감을 받은 인물은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칼 융이었습니다. 융은 인간의 성격이 몇 가지 선호 경향을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 직관적인 사람과 감각적인 사람, 사고 중심인 사람과 감정 중심인 사람. 브릭스 모녀는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사람들의 성격을 분류하는 도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MBTI입니다. MBTI는 4가지 기준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외향형과 내향형, 두 번째는 감각형과 직관형, 세 번째는 사고형과 감정형, 네 번째는 판단형과 인식형, 그리고 이 조합을 통해 16가지 유형을 만듭니다. INTJ, ENFP, ISTP, ESFJ.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4글자가 이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흥미로운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MBTI는 과학일까요? 먼저 과학의 기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학은 단순히 그럴듯한 설명이 아닙니다. 실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측정하든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심리학은 MBTI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재검사 문제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몇 주 뒤 다시 MBTI 검사를 했더니 상당수 사람들이 다른 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INFP였다가 ENFP가 되고 어떤 사람은 ISTJ였다가 ISFJ가 되었습니다. 만약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한 달 뒤 B형이 A형으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MBTI를 의심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흑백 논리입니다. MBTI는 사람을 외향형 또는 내향형으로 나눕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대부분 사람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과 있을 때는 외향적이지만 낯선 환경에서는 내향적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성격은 스위치처럼 딱 둘로 나뉘지 않습니다. 연속선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현대 심리학에서는 성격을 온도계처럼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외향성이 80점인 사람, 55점인 사람, 30점인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MBTI는 경계선 하나를 기준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도 서로 다른 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심리학은 무엇을 더 신뢰할까요? 바로 빅5 성격 이론입니다. 빅5는 현재 가장 널리 인정받는 성격 연구 모델입니다.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친화성, 신경성. 이 5가지 요소를 점수로 측정합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 국가에서 연구되었고 직업 성과와 인간관계, 행동 패턴을 예측하는 능력도 상당히 검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심리학과에서는 MBTI보다 빅5를 더 많이 가르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럼 MBTI는 가짜인가요?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MBTI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MBTI는 복잡한 인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마치 지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가 실제 도시 전체는 아니지만
길을 찾는 데는 도움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팀워크 교육에 MBTI를 활용합니다. 부부 상담에서도 사용됩니다. 학교에서도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도구로는 꽤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를 현실 자체로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T형이라 원래 공감 못해. 나는 P형이라 원래 계획 못 세워. 나는 INTJ니까 인간관계 안 해. 그 순간 MBTI는 도구가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사람은 네 글자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릴 때와 지금이 똑같습니까? 10년 전과 지금이 똑같습니까? 슬플 때의 여러분과 행복할 때의 여러분은 같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인간은 성장합니다. 배웁니다. 변화합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격은 유형보다 스펙트럼에 가깝다. 그리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질문이 등장합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까지 자신을 분류하고 싶어 할까요? 왜 사람들은 MBTI 결과를 보면 기뻐할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와, 이거 완전 나잖아 라고 말할까요? 사실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이런 성향을 가졌는가? 왜 저 사람과 다를까? 이 질문은 MBTI보다 훨씬 오래된 질문입니다. 고대 철학자들도 물었습니다. 종교도 물었습니다. 심리학도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MBTI를 통해 다시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MBTI는 과학일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엄밀한 과학적 검증 기준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주류 이론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을 이해하는 대화의 도구로는 꽤 유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MBTI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MBTI를 절대 진리처럼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네 글자로 설명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간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그 어떤 테스트로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MBTI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당연함에 질문을 던지는 채널 진리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